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살벌하게 하는 웃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는 남자, 자기 입으로.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게 아니냐, 문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볼까요? 상대적으로 머리가 좋다.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80억 인구 중에 가장 머리가 좋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제 머리가 스스로 생각할 적에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가 되겠죠. 내 머리가 좋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머리가 나쁘니까 80억 인구가 저보다 다 머리가 나쁘다. 만약에 80억 인구 중에 저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았더라면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진 않을 거다. 고로 나는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탁구, 제가 이제 이 탁구를 이제 소재로 삼아서 이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동영상이 대략 한 10년 정도 이제 아주 거친 계획으로 한 10년 정도를 잡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탁구 얘기를 벗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찌됐건 탁구 동영상이니까 탁구에 대한 얘기가 최소한 한 5년간은 줏된 얘기가 되겠죠. 나중에는 탁구대 앞에서 이제 당연히 조만간 이제 찍게 될 것 같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탁구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서브 얘기로 접어들었죠. 서브 얘기로 접어들었다면 이제 얘기는 거의 끝나가는 거죠. 탁구는 서브가 다예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지적인 게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서브는 어떻게 보면 지적인 행위죠. 서브를 일단 개발을 해야 되고, 남들한테 배우더라도 자기 걸로 소화를 해야 되고, 그 서브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렵게 느껴지겠느냐, 좀 더 받아 넘기기 어렵겠느냐. 이제 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간혹 서브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추어 중에 서브를 내가 너무 어렵게 넣으면 상대방이 리시브한 공을 내가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브는 너무 어렵게 넣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이제 지적인 영역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초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서브는 어려울수록 좋습니다. 상대방이 받을 때 어렵게 느낀다면 좋죠. 그렇다면은 이런 거 일단 하나 삽입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서브를 넣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선수가 서브를 놓고 이 선수가 받았다 칩시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선수가 넣은 서브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이 선수가 리시브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눠봅시다. 서브를 넣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편안하게 이 서브를 리시브해서 자기 의도대로 이렇게 최대한 네트를 바짝 넘겨서 이상적으로 리시브를 했을 때와, 두 가지 말고 요거 한번 껴봅시다. 요걸 설명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간신히 이렇게 이상적인 리시브가 됐어요. 네트를 바짝 넘어서.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담감, 이 서브가 어떻게 회전이 먹어 있는지, 성격이 어떤 건지 받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신이 없었다 치자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생겨요. 서브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굉장히 좋은 리시브가 되긴 했으나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아넘긴 거예요. 받기 전까지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가라앉을지 이런 걸 전혀 예측을 못하고 막 감이 안 와요. 느낌이 안 와요. 그럼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게 되죠. 근데 형태는 어떻게 운 좋게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로 리시브가 됐다고 칩시다. 이때 이 선수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받았을 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상태가. 여기에 신경이 굉장히 많이 정신 에너지가 소모된 나머지 다음 동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이거 만약에 이 사람이 살짝 공격만 해도 이 사람 받아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더라.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탁구는 머리로 이해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거 이해해야 되죠. 그럼 왜 그럴까요? 사람은 심리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봤는데 너무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럼 당황한 나머지 다음 동작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될 때가 많더라.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브는 어렵게 넣는 게 좋아요. 무조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문 꽤 그럴듯한 의견입니다. 자, 그 의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들이 진짜 헷갈려하는 아마들이 꽤 많아요. 서브를 자기가 넣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상대방이 너무 어렵게 받아넘기면 내가 불리해진다. 그러므로 서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죠. 내가 의도한 대로 서브가 리시브가 이렇게 왔을 때 내가 공격하기 쉽게 그런 것들이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브를 여러 번 넣어보면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내가 공격하기 쉽게 오는 서브를 넣어야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초보적인 생각이고요. 정말 이제 이 게임을 좀 더 잘 이해하자면 이런 겁니다. 서브를 만약에 이제 제가 우선 이런 거 생각해 봐야죠. 아주 어려운 서브를 넣어요. 회전이 그러니까 어려운 서브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지금 이 경우에 회전이 아주 많은 서브를 넣었다고 칩시다. 근데 회전이 아주 많은데 어려워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수급들 되면 회전이 아무리 많아도 넘기는데 지장은 없어요. 선수급들 되면은 회전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그걸 파악을 하게 되면은 다 넘길 수 있고요. 아마추어는 파악을 해도 못 넘기는 그 회전의 양이 있어요. 이제 아마추어는 생전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 정도의 회전의 양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실수 많이 하게 되죠. 그렇지만 프로들은 이제 파악만 하게 되면 거의 뭐 무리 없이 넘기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이 많은 건 이제 회전이 많고 어려운 서브를 이 사람이 넣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넣었는데 이게 회전이 많다 보니까 리시브로 돌아오는 공이 일단 회전이 걸려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 공이 자기가 처리하다 보니까 실패할 때가 많으면 이 사람은 아까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브를 너무 어렵게 넣으면 안 된다. 내가 불리해진다. 이건 택도 없는 생각이고요. 그건 초보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내가 넣는 서브는 리시브를 많이 해보게 되겠죠. 내가 어떤 서브를 개발했어요. 새로 개발했는데 그 서브는 회전도 많고 어려워요. 그러면 우선 내가 해야 돼. 내가 처음으로 개발했으니까 이 리시브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나는 충분히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시험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돼요. 뭐 동료들이 있어야죠. 받아줄 사람들. 실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 선수들은 그런 점에서 유리한 거예요. 서로 프로들끼리 계속 게임을 주고받기 때문에 내가 서브를 개발해서 넣으면 상대방이 자기랑 비슷한 실력자들이 혹은 자기 이상 혹은 자기 이하 뭐 비슷한 실력자들이 나한테 그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그 대응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아마들은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뭐 초보들이죠. 다 아마추어들이에요. 프로들이랑 상대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럼 제가 서브를 개발했는데 이 서브를 이렇게 넣었을 때 상대방이 반응을 해줘. 그러니까 파트너가 돼줄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자면 좋죠. 그러니까 제가 서브를 개발을 했을 때는 여러 층, 그러니까 선수한테도 넣어보고 뭐 초보자한테도 넣어보고 초보자한테 사실 넣어볼 필요는 별로 없어요. 초보자는 뭐 제가 어떻게 해도 이기니까 저랑 비슷한 실력, 저보다 높은 실력자들 쭈루루룩 다 넣어봐야죠. 그리고 저보다 약간 실력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넣어볼 필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쭉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어야 되죠. 아, 그러니까 내가 이 서브를 넣게 되면 보통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 정도가 되면은 서브가 당연히 어려울수록 저한테 유리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런 어떤 얄팍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일견 그럴듯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죠. 일단 서브가 어렵다는 것은 이 사람이 넣었을 때 서브가 어렵다. 이 사람이 넘길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게 어려운 서브예요. 자, 어려운 서브라는 거는 내가 넣었는데 이 사람이 네트에 걸리거나 나가지 않고 일단 리시브를 할 확률 50%다. 여기까지 다시 되돌아올 확률이 50%다. 이거 굉장히 괜찮은 서브예요. 물론 두 번, 세 번 넣으면 이제 이 확률이 확 떨어지죠. 선수들끼리에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게 서브를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가지고 있어라. 보유하고 있어라. 지금 선수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한 10개 정도 서브를 갖고 실제 게임에서 그거 갖고 운용을 하죠. 이제 돌리죠. 이렇게. 투수가 이제 공 던지듯이 요거 넣었다가 저거 넣었다. 근데 한 10개 정도 갖고 돌리는 거 하고 100개 정도 돌리는 거 하고 천지 차이죠. 100개 정도를 돌리게 되면 이제 이 상대방은 내 서브를 거의 다 판단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서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먼저. 네, 저는 이게 중요하죠. 이거를 제 나름대로 이 머리 좋은 웃군이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먼저 전달되도록 지금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다 알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먼저 이거를 접해야 우리나라 탁구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자, 50%다 굉장히 좋은 서브예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셔야죠. 걸리거나 나가는 게 50%, 그럼 들어오는 게, 여기에 떨어지는 게 50%인데 그 중에 또 50%는 찬스볼이에요. 그러니까 25%나 겨우 이렇게 잘된 리시브로 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잘된 리시브로 왔을 때 승률은 이제 거의 반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리시브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 이게 서브예요. 50% 정도 된다. 굉장히 좋죠. 만약에 넘어오는 확률이 40%다. 더 좋은 서브죠.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넘어온 공 중에 이제 또 반 이상이 그냥 찬스볼이고 잘된 리시브는 뭐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넘어올 확률이 30%다. 굉장히 좋은 서브죠. 실제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잘된 서브는요. 넘어올 확률이 10% 미만인 서브가 있어요. 처음에 넣었을 때. 이게 걸리거나 나가거나 90%. 굉장히 좋은 서브죠. 자, 이런 서브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저는 이제 그 서브를 어떤 서브를 제가 가르쳐 드리거나 그런 쪽에 치중하기보다는, 자, 서브를 개발하려면 뭘 이해해야 하는가, 어떤 걸 이해하고 있으면 유리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제 채널을 이제 쭉, 제 동영상을 쭉 이제 시청해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좀 아실 거예요. 처음엔 모르죠. 저놈이 무슨 말을 떠드는지. 그러나 제 동영상을 꾸준히 이제 시청해 오신 몇몇 안 되는 분들은 아시겠죠. 저 웃군이 얘기하는 거는, 이 머리 좋은 웃군이 얘기하는 거는 뭔가 다르다.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아예 달라요. 근본부터 달라요. 자, 서브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서브,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 보면은 몇 가지 알려드리는 것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서브를 도대체 100개 넘게 개발할 수 있느냐.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서브를 100개 이상 보유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겠죠. 서브에 대해서.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 부디 즐겁게 동영상 즐겨주시고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10년,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면, 제 뜻대로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제 동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큰 즐거움을, 재미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